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박물관 하면 살짝 딱딱할 것 같고 왠지 정적일 것 같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생각을 기분 좋게 깨버릴 박물관의 재발견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점잖기만 한 박물관은 잊어라. 우리 지역 박물관에서는 미디어를 접목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쏙 사로잡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보물 창고로 변신한 박물관 나들이 함께 즐기러 떠나보시죠. 처음 만나볼 곳은 목포에 위치한 국립해양유물 전시관입니다. 지금 와 계시는 전시실은 한국해양교류실로 해양교류의 시작부터 해서 국내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전시실입니다. 일부에서는 해양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바다에서 건져 올린 난파선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난파선에서 발견된 보물들인 도자기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립해양유물 전시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난파선을 주제로 하는 곳인데요. 유물뿐만 아니라 수백 년 전 바다를 누빈 실물 난파선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 고유 선박인 한선들의 난파선들입니다. 네,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는 완도선, 달리도선, 12동 파도선 이렇게 세 척의 선박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12동 파도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4년에 발굴을 진행하면서 그때부터 수중 촬영이 가능해서 이게 선적되어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저희가 재현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선적되어 있는 모습을 재현한 채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들은 어느 바다를 항해하던 선박일까요? 일단 그 실려있던 청자들의 종류가 해남에서 생산된 청자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지금 그 12동 파도선 같은 경우는 군산 지역에서 발견된 선박인데요. 그 서울 경기 쪽으로 가던 중에 가라앉은 걸로 확인이 됐고 있고요. 그리고 완도선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쪽을 향해 가다가 가라앉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배에는 단순히 옛날 물건이 실려 있는 게 아닌데요. 우리 선조들의 활동 범위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옛 삶을 상상해 보는 건 무척 재밌고 흥미로운 일이겠죠. 그런데 연구사님, 수중 발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지금 수중 발굴 모습을 재현해 놓은 영상이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탐사나 이제 발굴 그 지점을 확인하기까지는 기계를 사용하는 그 기기 탐사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물을 발굴할 때는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발굴을 해내가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중 발굴의 역사를 연 신안선은 어떤 배였나요? 신안선은 1976년에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발굴된 선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발굴이 된 난파선입니다. 최초이자 또 최대 발굴 성과를 이룬 난파선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다양한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6,000여 점의 유물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뭐 동전이라던가 이렇게 금속계라던가를 제외한 수량입니다. 위에서는 그 신안선 유물들의 성격별로 구분되어 있는 전시물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지금 아래편에서는 이 신안선이 갖고 있었던 방대한 양의 유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가의 자단목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요.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국제무역선이었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 선박보다는 좀 더 다양한 여러 종류의 유물들이 실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닷속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유물의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에 발굴이 되는 곳 서해안 쪽에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진흙 갯벌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그 진흙 안에서 발굴이 되는데요. 진흙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과학적으로 진공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저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갯벌의 보호를 받은 유물들은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채로 몇백 년을 버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굴 완료된 선박이 전시관에 나오기까지는 거의 한 15년
1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는데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수분을 다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경화 처리라고 해서 그 안에 물질을 대체해주는 또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보통 이렇게 저희가 그 일상에서 마주하기까지는 한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굴에서 전시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의 노력. 이제 조금 달라 보이시나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수중 발굴과 한선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근 전시실 개편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그 전시들이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는 전시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시에 미디어들을 접목하고 있고요. 지금 2층에 3, 4전시실에 미디어를 활용한 전시들이 더 많이 되어 있고 본 전시에도 난파선을 배경으로 한 실감 영상들이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뭔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시로 바뀌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전시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오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전시품은 물론 체험거리가 가득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전시관 꼭 둘러보셔야겠죠.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은 물론 어르신들의 눈까지 사로잡은 공룡 이야기의 성지 자연사 박물관을 소개합니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46억 년 전 지구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스토리를 3만여 점의 소장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 박물관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IT 기술을 접목해서 실감형 컨텐츠를 구축하고 수동적으로 보는 전시가 아닌 능동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전시관으로 거듭나 연평균 방문객이 40만 명이 넘는 굴지의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중앙홀인데요. 중생대 공룡들이 집약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모사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등 실물 크기의 공룡 화석 모형과 미디어 파사드로 웅장한 볼거리를 함께 선보이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의 인기 만점 장소입니다. 어른들은 이 생명체 자체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진짜 있었느냐? 그런 것부터 물어보시면서 오히려 어르신들이 호기심이 대단하십니다. 1층은 중앙호를 지나 지지관을 거쳐서 이쪽은 생명의 진화 과정, 역사를 알 수 있는 우수한 화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생대 선캄브리아 시기부터 신생대까지 화석이 진화의 역사를 아주 알기 쉽도록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니 꼭 많이 오셔서 관람 부탁드립니다. 자연사 박물관에는 특별한 화석이 있다고 합니다. 프레노케랍토스라고 부르는 세계에서 2점밖에 없는 원본 화석이 그중에 한 점이 저희 박물관에 있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발견돼서 인디언식 함명이 붙어 있고요. 수강류 공룡의 일종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공룡알 둥지 화석은 목포 앞에도 사이를 다리를 놓기에 공사를 하던 중 우연치 않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한 결과 국내 최대 규모로 밝혀졌고요. 천연기념물 53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다른 여기의 전시물과 달리 발견부터 발굴, 보존, 처리, 전시까지 온전히 자의 박물관의 힘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 국내 유일의 공룡알 둥지 화석입니다. 습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화석 생성이 어려운 여건인데요. 이런 환경에서 발굴한 화석이라 더 값진 것 같습니다. 이제 2층에서 사파리를 경험할 시간입니다. 2층은 육상생명관으로서 지구를 이루는 생명체 5개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 섹션별로 곤충계, 동물계, 조류, 바다나 육지에 있는 무초추동물, 척추동물, 어류 그런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더 새롭네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역사는 더욱 친근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던 생물은 가까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 어린이들은 오면은 무조건 공룡이 제1번입니다. 공룡책을 끼고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 박물관은
그 세대의 벽을 허물어 주는 공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선입견을 가질 때 어린이들만 가는 거 그렇게 느끼기 쉬운데요. 실은 조부모님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시면 정말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에 다리를 이어주기도 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주기도 하고 그래서 박물관 이상의 역할을 하는 걸로 박물관 전체가 다 좋은 아름다운 공간인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를 이용한 전시를 통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즐거운 경험이 가능한 곳으로 변모한 해양유물 전시관과 자연사 박물관. 올겨울 이곳에서 지구의 시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기온이 영하예요. 진짜 한겨울인데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벌써부터 봄의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봄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냉이? 달래? 두릅? 아니죠. 오늘 만나볼 봄의 맛은요, 미나리입니다. 저랑 같이 미나리 만나러 가보실까요? 진짜 향긋하다. 와. 육동마을에 오니까요, 이 시골의 맑은 공기 그리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제가 미나리를 먹어보기만 했지 어떻게 자라는지 본 적은 없어서요. 미나리 박사님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나리 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미나리 박사님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세요. 미나리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용성면 용전리 박동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곳곳에 육동마을이라는 단어가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동네 이름이 육동마을인 거예요? 육동마을은 6개 동을 합쳐가지고 육동마을을 합니다. 그래서 미나리도 육동미나리입니다. 다른 농사보다도 지금 최우수로 아마 미나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특산물. 예, 예. 너무 기대되는데요. 저 지금 빨리 미나리 만나러 가보고 싶어요. 육동미나리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따라와요. 가볼까요? 따라. 보니까 주변이 다 비닐하우스예요. 예, 전부 다 미나리 하우스라야 됩니다. 와, 여긴 벌써 봄인데요? 푸릇푸릇한 이 미나리 빛깔이 또 눈을 밝혀주고 또 은은하게 미나리 향이 나는 게 너무너무 빨리 막 먹고 싶은데 저 뭐부터 하면 될까요? 또 장화하고 장갑 신으시고 미나리 같이 배 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장화를 신고 미나리가 물에서 자라는 건 알았는데 너무 푸릇푸릇하고 좋다. 그렇죠.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좀 알려주세요. 한 손으로 미나리 딱 잡으시고 머리를 좀 잡고. 뿌리 쪽을 자연스럽게 당기면 돼요. 당겨요? 예, 이게 미나리가 부드러워서 잘 나가요. 오! 예. 우와, 향기가 나네요. 헉, 너무 재밌다. 이거 좀 열심히 도와드리고 갈게요. 아,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미나리가 봄에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육동미나리는 지금부터 나오나 봐요. 육동 미나리가 가을 미나리도 하고 봄 미나리도 해요. 오. 근데 뭐 가을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 달부터 나와요. 보통 한 달 정도 나와요. 나오고 그다음 봄 미나리는 1월 중순부터 해서 3월 말까지 나와요. 오. 나오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단 가을 미나리는 부드러워요. 봄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이 진하면서
맛이 좋아요. 또. 그게 장단점 차이가 있어요. 그게. 제가 두 눈으로 보기에는 올해 농사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올해 미나리 작황이 어때요? 상당히 잘 됐죠. 보시면 이게 대가 굵고 빨간 게 좋거든요. 보면은 빨갛네. 이런 것처럼 대가 굵고 빨갛잖아요. 네. 이런 게 향도 많이 나고 아삭아삭하게 맛있어요. 아니 또 미나리 네. 보니까 삼겹살이 너무 땡기네요. 한번 먹어봐요. 연한 강억수 부드럽지 싶은데. 이거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아삭아삭하니. 향이 진짜 미쳤어요. 씹자마자 미나리 향이 확 풍겨 올라오는데 이래서 육동 미나리 먹는구나. 와 너무 맛있는데요? 밭에 왔으니까 삼겹살 한번 구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아 저 이만큼 고생했는데 이제 고기 좀 구워주세요. 고생했는데 고기 구워줄게. 바로 갈까요? 이거 미나리 이불은 왜 덮어놓은 거예요? 날씨가 추워 얼었어. 미나리가 입이 아주 연해가지고 아, 연해서. 쉽게 얼어요. 이게. 가지고 들고 오래가 자, 다 됐다. 따담아야 네. 먹고 하니까 요래 따담는 건 요래가 좀 힘이 없는 거는 이렇게 그렇지. 솎아내야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직접 보니까 예. 육동미나리 품질이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지하수 네. 파가지고 물이 200m 더 내려가가 물도 대마 배수압도 잘 되고 물도 잘 빠지고 맛도 있고 그렇지. 좋은 미나리 좀 사고 싶은데 좋은 미나리 특징들 좀 있어요? 향이 진하고 맛도 있고 그래가 미나리 2kg 먹고 가는 사람이 있어 손님이. 미나리가 또 몸에 좋잖아요. 그렇지. 당뇨 혈압도 있는 사람들도 그 많이 먹으면 좋대요. 오, 그렇구나. 예. 많이 먹어야겠어. 진짜 꼼꼼하게 세척하신다. 오,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하고 일단 한번 이렇게 헹궈주고 털어서 옆쪽에 넘겨주면 세척가 끝난 거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미나리를 맛볼 시간인데요. 아니 앞쪽에 준비된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좀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전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죠? 네네, 물김치. 물김치. 그다음에 저기 재래기 미나리 두부김. 오,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오늘의 활용 점정. 예. 삼겹살 미나리. 미나리. 올라갑니다. 삼겹살. 짜잔 짠짠. 와. 아, 맛있겠다. 어머. 미나리를 농장주들이 많이 뭐라고 이렇게 뭐라고 실제 이야기를 해요. 속셈이 좀 있죠. 짠! 먹어보겠습니다. 삼겹살이 기름지잖아요. 근데 이 미나리의 향긋한 향이 그 기름진 맛을 싹 잡아줍니다. 너무 맛있어요. 해산물도 좀 들어가고요. 와. 미나리 오징어 전이 됐네요. 예. 오, 향긋하다. 일단은 뭐 알수 없는 맛있노. 가봉. 무감을 해서. 와, 너무 맛있다. 소스가 있는 게가 미나리가 맛있지. 미나리가. 다 미나리차 어떻게 끓여 마시면 되는 거예요? 예, 미나리 차는 생미나리 500g에 이제 물을 4.5리터를 하고 1시간을 끓여야 됩니다.
됩니다. 1시간을요? 예, 1시간을 끓여가지고 생미나리가 없을 때는 이 마른 미나리를 이용해서 더욱더 또 맛있는 그 미나리 차가 나옵니다. 미나리 차를 마시면 그러면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의열 제거, 독소 제거,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해서도 꾸준히 드시면 암 예방도 됩니다. 아,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되게 담백해요. 담백합니다. 담백해서 그 생수 드시기 싫어하시는 분들 네, 예. 이렇게 미나리 차로 아, 끓여서 차갑게 마셔도 너무 맛있어요. 아, 예, 더 맛있죠. 미리 맛보는 봄 미나리 먹으러 경산 육동으로 오세요. 평범한 일상 속 특별한 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안동시 성곡동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겉으론 평범한 한옥 카페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책이 카페 곳곳에 있는데요. 마음의 양식이 자연스레 쌓일 것만 같은 모습입니다. 전자기기를 멀리하며 책이라는 콘텐츠와 한옥의 분위기가 조화를 잘 이루네요. 2016년 테이블 6개의 조그마한 카페로 시작을 하면서 리조트 고객과 관광객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무실이었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017년 북카페를 재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북카페는 이른 시간인 8시에 열고 저녁 9시에 닫는다고 하는데요. 책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서 공기도 좋고 카페 앞마당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할 것이며 한옥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안에는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니 한옥 북카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되어 카페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한옥의 매력에 푹 빠지길 바랍니다. 카페에서 마음의 양식을 채웠으니 이제 배를 채우러 갈 시간인데요. 안동시 북문동에 위치한 한옥 식당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한옥 식당을 운영해 보는 게 꿈이었는데 한옥이 주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양식을 결합해 보면 어떨까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옥의 옛스러움과 서양의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여러 소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가게 내부를 꾸몄습니다. 식물을 통한 플랜테리어를 통해서 사계절의 변화를 주고 싶었고 고가구도 있지만 미드 센추리 모던 같은 가구와 유행하는 조명을 이용해서 옛것도 살리고 트렌디함도 놓치지 않고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를 활용한 요리가 있다는 특이점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도 있지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옥 식당이라는 점이 단골 손님을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옥의 매력을 더 잘 살릴까 그런 인테리어나 소품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쉬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 식당을 계속 운영하면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옥은 관리가 어렵고 자칫하면 고리타분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 식당으로 운영하기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도 한옥에 대한 사랑 잃지 말고 즐겁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든든하게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면 마지막으로 포근한 숙소로 가볼까요? 안동에는 한옥 숙소가 많은데요. 풍천면에 자리 잡은 이 숙소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한옥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 과정을 공부하고 참여해서 이 집을 1년에 걸쳐서 짓게 됐습니다. 짓다 보니까 좀 크고 해서 나머지 이 공간을 딴 사람들과 공유한 의미에서 한옥 체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멋을 살리기 위해서 재료를 좀 좋은 걸 썼는데 봉화, 국산 소나무로 썼고 제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한옥을 지을 때 특별히 고안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둘러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한옥에 쓰는 나무는 겨울이 되면은 건조 수축되고 틈 사이로 냉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나무에 홈을 파서 홈판 사이로 벽돌을 끼워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냉기를 방지합니다. 이쯤 되니 숙소 내부 모습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한옥의 툇마루는 아득한 복도로 변신해 추위를 막아주고 복도를 통해 사랑방, 거실, 안방 등을 모두 이어줍니다. 여러 방 중에서도 거실이 단연 눈에 띄는데요. 거실은 벽에 유리를 끼워서 복도와 연결되도록 해서 개방감을 높였고 천정에 아무것도 설치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석가래, 돌이, 한옥, 목재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이 숙소에는 다른 한옥에서는 볼 수 없던 지하실이 있는데요. 이곳은 콘크리트로 시공하여 마치 집이 하나 더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 지하 공간인데 저쪽에는 창고가 있고 이쪽은 휴게 공간이에요. 이 휴게 공간에는 저희들이 그 취미 활동을 하고 그리고 쉬는 공간인데 여름에는 습빈곳처럼 시원하고 겨울에는 아방궁처럼 따뜻한 그런 곳입니다. 내부 마감은 미송으로 둘러서 습기가 차지 않아요. 간접 조명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늑하고 이 방에서 쉬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안식을 취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한옥의 멋을 알리고 싶어 별채를 민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문을 중심으로 2개의 방으로 나눠 별채를 지었습니다. 수시로 구들불씨를 확인하며 손님들이 행여나 춥진 않을까 신경을 쓰는데 손님들은 마치 찜질방에 온 것 같다며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멋진 한옥에서 인생 이 마을 살고 싶다는 로망을 이뤄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한옥의 매력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옥의 매력에 푹 빠져 사장님의 멋진 다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안동 곳곳에는 한옥의 매력을 알리고자 한옥을 개조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옥에서 책을 읽고 밥을 먹으며 아름다운 꿈을 꾸는 이들처럼 한옥의 멋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무거동 공영 주차장 바로 앞입니다. 우리 무거동에도 공영 주차장이 있었죠. 정말 최신식 건물이 쫙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동네 상권이 정말 어렵다, 울고 있었다, 힘들었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무거동에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고 놀기 좋고 즐기기 좋은 정말 상권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폭죽이 터트린 것만큼이나 화려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동안 전해드리지 못했던 울산의 동네 상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우리 동네 상권은 흥이 난다. 아세이 흥, 유세이 흥. 이렇게 가시죠. 근데 재밌다. 세상에 이런 거 이거 다음 주에 또 쓰면 안 돼요? 잘 되면 셀럽, 못 되면 평생 we 셀럽. My sweet, I know that you feel weak, my sweet. I swear you got the speed, my love. I know that it's been tough, my love. Tell me your secrets tonight, I'll take them with me. 직접 상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막
나오셨나 봐요. 좀 일찍 나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누구보다도 이 상권에 대해서, 무고동의 상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여기서 영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1년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11년이면은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무고동만의 상권 어떤 게요? 일단 무고동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연령층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 즉 타겟마켓층이 고정되어 있는데 보통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초반부터 많이는 70대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대신 이렇게 큰 세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행을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 오픈하신 분들도 고전적인 인테리어를 많이 따라가시죠. 네, 무고동은 일반 생활적이 아니고 상업지구입니다. 그리고 퇴근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술을 이렇게 드실 수 있고 이제 식사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조금 유명한 곳이죠. 혹시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뭐 맛있는 집은 줄을 서서 먹는다든지. 그게 또 무고동의 특색인데 맛이 있더라도 그렇게 줄을 서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줄을 서는 것보다는 이 집이 다 찼네?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되지. 이런 쪽에 이게 가까우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한참 동안 기다리는 게 옆집에 가자 이렇게. 네네네. 바로 그냥 이제 추운데 기다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네. 바로 옆집으로 가시거나 다른 종목으로 바꾸시거나. 그래서 이렇게 단합도 좀 잘 되는 편이고 서로 이제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가게 어떤 곳이 있어요? 지금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막창에는 조 매장이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드려도 됩니까? 네네. 이 중에서 자주 가는 집, 내가 정말 최애하는 집, 이 집은 정말 자랑하고 싶은데 이런 집 있습니까? 저는 다 자랑하고 싶죠. 무고동의 음식점들은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맛이 솔직히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맛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매장은 빨리 정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나이대가 있으시니까 맛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이런 것은 민감하지 않지만 맛은 좀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좀 조미료가 적게 들어가고 자연 재료의 맛을 살린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시죠. 무고동의 상권 정리됐습니다. 일단 맛은 평균 이상이다. 또 네, 있습니다. 평균 연령층은 30대에서 70대 사이다. 무고동은 100%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90% 이상이 거의 5시 반, 그러니까 오후 돼서 오픈을 합니다. 즉 저녁 장사를 하시는 거죠.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모텔이나 이런 유흥주점들이 합법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교통편에 가깝다 보니 타 지역에 특히 서울에서 출장 오신 분이 많으신데 이제 숙소나 이런 부분이 식사가 해결되기 때문에 계시네요. 올랐어요. 짜자잔. 오. 탱글탱글 살아있어요. 이렇게 탱글탱글 해야만이 살짝살짝 잘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탱글탱글 할 때까지 뒀다가 살짝살짝 자릅니다. 일단은 생고기니까, 생막창이니까 식감이 또 좋죠. 또 닦고 놓으면은 비린 맛이 없고요. 깔끔한 맛을 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막창은. 얼마나 영업을 하신 거예요? 거의 한 17년요? 네네, 17년 동안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무고동의 상권의 장점, 어떤 장점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집에 퇴근하셨다가 한 잔 드시러 오시기에도 여기 밀집된 그 상가니까 오면 다양하게 상가들이 뭐 많으니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솔직히 오셔가지고 즐기고 갈 때는 너무 좋잖아요. 가기에는. 이 동네 자주 오십니까? 네, 여기가 단골이에요. 언니하고 한 3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근데 무고동에 와서 자주 잡아요. 그러면 다른 한 번 갔다가 여기 한 번 오고 여기 한 번 오고 다른 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가 최고예요. 무고동에서는 여기가 최고예요. 네, 여기가 중간 지점이에요. 이 중간 지점이 있고 그리고 가성비에 비해서 괜찮아요.
약간 뒷골목. 근데 왠지 여기 끌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센스 있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 이야, 딱 저랑 잘 어울리잖아요. 들어가봐야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안녕하세요. 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어떤 상권입니까? 저희는 이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이제 어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사장님이세요? 아, 네, 사장님입니다. 엄청 젊으신데요? 아, 네. 젊게 보여서 그런 나이는 좀 있습니다. 네. 혹시 몇 년생이십니까? 저 95년생. 우와, 진짜요? 네. 20대 후반! 실제로 직접 다 손질을 하시네요. 이 신의 손 아닙니까, 신의 손. 이 많은 동네 가운데서 이 무고동의 맨 마지막 막내 상권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일 최근에 이제 오픈해가지고 연령대도 아마 저희가 제일 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근데 그 동네들 가운데서 왜 무고동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무고동이 일단 기본 연령대가 높았는데 이제 젊은 층들도 이제 편하게 술 먹고 좋은 분위기에서 먹게 좀 하고 싶어서 이런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해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저희 학생들 같은 이제 약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뒷고기 좀 가격이 저렴한 뒷고기를 먹고요. 이제 돈이 좀 있을 때는 저는 양꼬치집 저런 데도 한 번씩 가고 합니다. 국밥집을 많이 가요. 순대국밥 정말 맛있습니다. 친구들이 여기 놀러 오면 항상 저는 저기 데리고 갑니다. 거기 와 진짜 먹으면 그냥 처지겨요 그냥. 청정한 고흥의 바다가 내어주는 선물, 바로 매생이입니다. 이 매생이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매생이의 원조, 매생이의 시조사하게 되면 이곳 고흥 거금도 월포마을 아니겠습니까? 이곳 오니까 벌써 매생이 내음이 제 몸속까지 쑥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이곳에 왔으니 그냥 갈 수 없죠. 오늘 제가 고흥 매생이 맛지도 제대로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생이 어떤 요리가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출발해 보시죠. 매생이야, 기다려라! 바다의 기운이 파릇파릇 고흥 매생이로 완성하는 건강한 맛의 세계 함께 즐겨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 월포마을이 매생이 원조. 네,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그 처음에 마을 분들이 그 처음에는 양식이 아니고 바위에 있던 걸 처음에 뜯어서 해 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 전체의 앞바다에서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매생이의 원조 고흥 월포마을 매생이. 매생이 요리의 정석은 굴과 함께 끓여내는 칼국수와 떡국입니다. 집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매생이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요리가 익숙치가 않잖아요. 뭐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런 거 있나요? 일반 떡국 그대로 자기 집에 끓이는 식으로 끓였다가 마지막에 3분만 매생이를 끓이면 돼요. 늦게 넣는구나. 보드라운 매생이의 식감과 영양을 지키기 위한 원조 마을의 비법 기억해 주시고요. 매생이와 굴을 아낌없이 듬뿍 넣고 끓여낸 겨울바다의 선물. 이건 정말 음식을 넘어서는 보약이네요, 보약. 야, 매생이로 만드는 매생이 떡국과 매생이 칼국수가 앞에 나왔는데 매생이 보세요. 그냥 내 매생이 떡국 떴는데 그냥 매생이가 우와
이게 떡국이라고? 어머나. 매생이 인심에 놀라고 담백한 맛에 또 한 번 놀라는 밥상 위의 매직입니다. 식물성 고단백 식품 매생이는 우주 식량으로 선정될 만큼 뛰어난 영양의 보고. 철분과 아연, 칼륨, 엽록소까지 골고루 들어있죠. 김보다 고소합니다. 김보다 훨씬 부드럽고 뭔가 약간 뻑뻑하고 입에서 걸릴 것 같은 느낌은 1도 없어요. 오늘 매생이 맛지도 지금 일장부터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거. 스타트부터 좋습니다. 오늘 처음 맛봤던 매생이 떡국과 매생이 칼국수. 저 추천해드리고 싶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매생이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다음 매생이의 변신, 어떤 변신이실지 기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제가 매생이 오늘 지금 고음이 와가지고 매생이 맛있도록 그리고 있는데 이곳에는 매생이 또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매생이 호떡 있고 매생이 볶음빵이 있습니다. 일반 호떡도 사실 겨울 간식으로 너무 좋은데 여기에 매생이를 넣으면 차이가 좀 있습니까? 손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네. 담백하고 쫄깃하고 네. 맛있다고만 얘기 들었습니다. 세상에나 호떡에 매생이가 들어간다고요? 와, 이렇게 창조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역시 맛의 고장 고흥답네요. 매생이 반, 밀가루 반에 물을 넣고 파릇파릇한 호떡 반죽을 완성하고요. 다음 순서는 예상되시죠? 달콤한 설탕과 견과류로 속을 꽉꽉 채운 후에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노릇노릇 구워내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매생이 호떡이 만들어집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리포터가 보기에도 매생이 호떡은 놀랍고 신기한 메뉴겠죠. 그 맛이 궁금하다 궁금해하며 입맛을 다지는 순간 또 하나의 맛이 펼쳐지니 바로 매생이 국화빵. 국화빵의 반죽에도 매생이를 아낌없이 넣어서 건강하고 담백한 맛을 선보이는 거죠. 사장님 호떡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빛깔 좋네. 확실히 매생이가 들어가요, 빛깔이. 이 초록초록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이 빛깔이 일반 호떡이랑 느낌이 다르네, 또. 와, 특이하네. 와, 특이해. 매생이를 구워버리니까 향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고소한 맛이, 와. 그리고 매생이 국화빵. 녹색 매생이가 지금 보이세요, 색깔이? 와. 바삭한 겉광에 안에서 쫄깃쫄깃한 매생이와 반죽이 들어오면서 달콤함과 고소함, 고흥이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매생이 맛지도 제3장을 완성할 곳은 녹동항에 자리 잡은 음식점인데요. 느낌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테리어가 무슨 일식당 느낌인데 오늘 제가 매생이 맛지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매생이를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매생이 크림 우동을 팔고 있어요. 세상 처음 들어본 메뉴인데 매생이 크림 우동 이 조합이 너무 이상한데 매생이하고 크림에 우동면이 들어간다고요?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해보고 싶은 젊은 사장님의 노력이 생크림과 매생이의 운명적인 만남을 성사시킨 건데요. 생크림을 듬뿍 넣은 걸쭉한 소스에 중화면의 쫀쫀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는 매생이 크림 우동. 파릇파릇한 색감의 우동 위에 활용점정 새우튀김까지 올라가고 나면 신기하고 놀라운 맛의 파라다이스가 펼쳐집니다. 오늘 제가 매생이를 그냥 호강을 하는데 저는 진짜 근데 맛이 상상이 안 돼요.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매생이 크림 우동의 맛. 너무 궁금한데요? 맛이 어때요? 좋아하시겠네. 진짜 맛있어요. 빛깔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건강한 느낌과 함께 깊게 우러나오는 그 맛들이 근데 약간 매콤함이 살짝 있어. 그래서 깔끔해. 이게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대박 메뉴입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매생이의 향과 크림 소스의 달콤한 조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유혹이네요. 정말 맛있는 매생이의 변신들 1장, 2장, 3장까지 들어갔는데 3장까지 정말 다 완벽했어요. 고운 매생이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다 해자를 써서 말해 뭐해? 말해 뭐해요? 고운가 바다 얼마나 청정이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올라오는 그 매생이는 사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 원체 신선하고 그 맛이 탁 담아있기 때문에 건강한 고운 매생이 맛보시고 이 겨울도 여러분의 건강까지 함께 챙기시면 어떨까요? 오늘 매생이 맛지도 대성공입니다. 청정한 바다의 선물 고흥 매생이에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이토록 깊고 맛있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겨울 바다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매생이와 함께 맛있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